낙원은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다. 그리고 그 느낌이 모든 것을 앗아갈 때 지옥이 가장 아름다운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저는 민수, 사랑, 돈, 그리고 꿈의 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이야기를 공유하려 한다. 월 반백만 원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큰돈처럼 느껴졌다. 18개월 후 나는 파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는지 의아해했다. 이건 또 다른 해외 이민자의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절박한 마음, 빈 지갑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경고다. 해외 은퇴를 꿈꾸거나 나이 반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적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구하거나 겁을 주어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제 저의 아름다운 재앙의 시작으로 돌아가보자.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 느낌이 달랐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500만 원. 은퇴 후 꿈꿔왔던 것 이상이었다. 59세, 30년간 디젤 정비사로 일하며 허리가 망가졌지만 미래는 황금빛이었다. 온라인 포럼에서 찾은 강원도 평창의 산골마을, 대관령 서울의 혼란에서 4시간 거리, 설악산 기슭에 펼쳐진 초록들판, 한우가 풀을 뜯고 지나가는 낯선 이에게 손을 흔드는 주민들. 예산은 완벽했다. 전통 한옥 월세 40만 원, 정원 포함, 음식, 지역, 최고의 식사로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교통과 여가 50만 원, 매달 330만 원의 여유 자금, 왕처럼 살 계획이었다. 대여한 한옥은 마을 끝자락, 황금빛 논이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는 곳, 가장 가까운 이웃은 50m 떨어져. 완벽한 사생활, 공기는 맑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연금은 상상 이상으로 넉넉했다. 첫 달, 나는 은퇴 낙원의 비밀을 푼 줄 알았다. 둘째 주, 마을 장터에서 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과일 상인과 빠른 한국어로 흥정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쳐다보는 걸 눈치채자 표정이 바뀌었다. 아저씨, 그녀가 불렀다. 공손한 호칭,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관광객 가격을 부르고 있어요. 26세 혜진은 노력 없이도 아름다웠다. 긴 검은 머리, 햇빛에 그을린 피부, 사람을 꿰뚫는 눈. 5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었지만 100만 원처럼 보였다. 내가 끼어들자 상인은 바로 가격을 내렸다. 혜진이 미소 지었다.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 고맙습니다. 그녀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다. 저는 이혜진이에요. 마을에서 화제인 한국인 아저씨시죠? 민수. 내가 대답하며 갑자기 회색 머리와 늘어나는 허리둘레가 신경 쓰였다. 맞아요. 우리는 장터를 함께 걸었다. 그녀는 어떤 상인이 정직한지, 어떤 과일이 제철인지, 신선한 생선과 하루 지난 생선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줬다. 그녀의 지식은 인상적이었고 웃음은 전염성 있었다. 다른 외국인들과 달라요. 그녀가 내 바구니에서 산딸기를 나누며 말했다. 대부분 여기에 와서 다 아는 척하죠. 아저씨는 진짜 귀 기울이시네요. 그때 왜 그녀가 낯선 이에게 이렇게 친절한지 의심했어야 했다. 대신 나는 우쭐했다. 하지만 아직 몰랐던 사실이 있다. 이건 당신을 놀라게 할 거다. 혜진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연구하고 있었다. 내 배경에 대한 질문, 내 너그러운 성품에 대한 칭찬, 그녀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우연한 언급, 모두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경매장의 가축처럼 평가받고 있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함정은 이미 놓여 있었다. 일주일 만에 혜진은 매일 문자를 보냈다. 민수 아저씨, 좋은 아침. 이어서 그녀의 아침, 정원, 삶에 대한 생각이 담긴 사진들. 나는 아침 커피보다 그녀의 메시지를 더 기다렸다. 그녀는 가족 저녁에 나를 초대했고 쌀, 생선,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는 내가 가본 어떤 레스토랑보다 맛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영희 이모는 나를 연예인처럼 방였다. 아버지 철수 아저씨는 건설 일을 이야기했고
10대 남동생. 민재는 영어를 연습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혜진이 대나무 툇마루에서 반딧불이 춤추는 걸 보며 내 팔을 잡고 말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부산에서의 이혼 후 5년간 TV 앞에서 밥을 먹으며 걔와 대화했다. 이제 나를 진짜 원하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다. 로맨스는 천천히 피어났다. 식탁 너머의 눈빛, 커피를 따르며 스치는 손, 농이를 걸으며 그녀의 꿈을 듣는 시간. 작은 식당을 열고 민재를 대학에 보내고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꿈. 아저씨는 내일을 다시 믿게 해줘요. 어느 저녁 별을 보며 그녀가 속삭였다. 내 툇마루에서 나는 빠져들었고 누가 알든 상관없었다. 처음으로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울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겁에 질려 물었다. 혹시 내가 그녀를 아프게 했을까봐. 아무 문제 없어. 그녀가 내 가슴에 원을 그리며 말했다. 그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을 뿐이야. 나는 59세, 그녀는 26세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은 나이 차이나 문화적 차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바로 앞에서 펄럭이는 위험 신호도 보지 못하게 한다.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첫 부탁이 왔다. 혜진이 눈물에 젖은 눈과 진단서를 들고 내 집에 왔다. 철수 아저씨가 수술이 필요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담당이요. 공공병원은 3개월 대기인데 사립클리닉은 다음 주에 가능해요. 800만 원, 약 140만 원. 내 월 연금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녀 가족에겐 큰 돈이었다. 당연히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가족이 먼저지. 그녀 눈의 안도감은 그 돈의 가치를 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에 관한 거였다. 문제를 해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였다. 현금을 건네며 나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어야 했는데 철수 아저씨의 수술은 완벽히 끝났다. 사립클리닉에 찾아가 꽃과 쾌유 카드를 가져갔다. 가족은 나를 성인처럼 대했고 혜진의 감사는 벅찼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살렸어요. 그녀가 눈물과 함께 키스하며 말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사람을 구한 게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계약이었던 것 같다. 2주 후 영희 이모의 당뇨약이 필요했다. 매달 20만 원, 이어 민재의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80만 원. 태풍 시즌에 그들 집 지붕이 새기 시작했다. 수리에 90만 원. 매 부탁은 진짜 눈물, 진짜 위기. 그리고 내가 지갑을 열 때마다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였다. 나는 사기당한 게 아니었다. 사랑받는 거였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월 지출이 점점 늘었다. 500만 원이 450만 원, 400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유는 있었고 혜진의 가족을 돕는 건 나를 위한 어떤 사치보다 기분 좋았다. 너무 후하시네요.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일을 처리할 줄 아는 남자를 가진 걸 자랑스러워했다. 충격은 계산을 시작했을 때 왔다. 6개월 동안 가족 위급 상황에 820만 원을 썼다. 그건 전기 지출 외에도 그들을 외식에 데려가고 일요일 모임에 장을 보고 시내 가는 기름값을 내면서 늘어난 비용이었다. 월 330만 원, 여유는 30만 원 기도로 바뀌었다. 그러다 2시간 거리 도시에 외국인 배서 영국을 만났다. 한국에 5년 살며 현지 여성과 결혼한 그는 내 상황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형,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호구 잡힌 거야. 완전 춤판의 바이올린처럼. 무슨 소리야? 내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공공병원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수술. 즉시 내야 하는 등록금. 태풍 직전에 고쳐야 하는 지붕. 그가 손가락으로 셌다. 그건 우연이 아니야. 사업 계획이야. 그를 때리고 싶었다. 어떻게 감히 혜진이 나를 조종한다고 하냐. 그는 그녀를 나처럼 몰랐다. 그녀 눈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건 암처럼 자랐다. 무시했던 디테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혜진이 견적 없이 위기의 정확한 비용을 아는 법. 그들 가족의 문제가 내 월 여유분과 딱 맞는 금액인 점. 마을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며 알만한 눈빛을 보내는 것. 마지막 퍼즐은 영희 이모가 여동생과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였다. 나는 부자 한국인이라는 핵심 표현을 알아들을 정도로 한국어를 익혔다. 그들은 나를 가족처럼 말하지 않았다. 자원처럼 말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나는 그 학교의 수석 졸업생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모든 돈을 추적했다. 내 현금에 딱 맞는 의료비, 연금 입금 직후 청구된 학비, 여유 자금을 말한 직후의 긴급 수리. 패턴은 부정할 수 없었다. 대면은 비오는 화요일 저녁이었다. 혜진이 또 다른 위기와 함께 내 집에 왔다. 그녀 이모가 화학치료가 필요했다. 즉시 200만 원, 아니면 죽는다. 민수 아저씨. 그녀가 이전처럼 나를 움직였던 완벽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탁하기 싫지만 아저씨만 도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만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했다. 뭐를요? 거짓말 그만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렸다. 사랑인 척하면서 사실은 돈 때문인 거. 그만해. 마스크가 잠깐 벗겨졌다. 그녀 눈에 애정만 보였던 곳에 계산이 보였다. 곧 다시 돌아왔다. 눈물, 상처받은 표정, 억울한 순수함.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걸 두고 내가 아저씨를 얼마나 아끼는데 나를 아낀다면 진실을 말해. 나는 폰을 꺼내 은행 앱을 보여줬다. 8개월 동안 너희 가족 위급 상황에 1,500만 원을 썼어. 저축이 바닥났다. 여유 자금도 사라졌다. 처음으로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됐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1,500만 원은 그녀 가족이 한 번에 본 적 없는 돈이었다. 너한테 부탁한 적 없어. 그녀가 시작했다. 부탁 안 해도 됐지. 내가 끊었다. 그저 울기만 하면 내가 훈련된 원숭이처럼 지갑을 내밀었으니까. 그때 일은 아직도 소름 돋는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우리 관계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진실을 말했다. 암에 걸린 이모는 없었어요. 그녀가 감정 없는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초에 없었죠. 그 말은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철수 아저씨는 수술이 필요했지만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립클리닉을 택한 건 아저씨가 돈을 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붕수리, 우리 손으로 타일을 깨고 다음 폭풍을 기다렸죠. 민재 등록금? 그 애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 돈은 가족 빚 갚는 데 썼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성이 우리가 공유한 모든 추억을 체계적으로 부셔 내려가는 말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모든 위급 상황, 모든 위기, 내가 영웅처럼 느꼈던 순간들, 전부 거짓이었다. 왜? 내가 물었다. 망가진 사람처럼 들렸고, 그게 바로 나였다. 아저씨가 쉽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어떤 칼보다 깊이 베었다. 아저씨는 구원자가 되고 싶었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자 한국인. 우린 아저씨가 원하는 걸 준 거예요. 그럼 사랑은? 그건 진짜였어. 그녀는 대답 전 한참 동안 나를 봤다. 아저씨를 아꼈어요. 민수 아저씨. 정말로. 하지만 아끼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아저씨는 친절하고 관대하고 외로웠어요. 나를 중요하게 느끼게 했죠. 하지만 사랑.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에는 가격표가 붙지 않아요. 그날 밤 혜진은 떠났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극적인 이별도 최후의 대면도 없었다. 그녀는 내 집에 두고 있던 몇 가지를 챙겨 비를 맞으며 걸어 나갔다. 나는 한옥에 홀로 앉아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낙원의 대가를 따져봤다. 재정적으로 직접 지급한 저 500만 원에 더해 부풀려진 생활비로 수백만 원. 비상금이 사라졌다. 안전망이 사라졌다.
59세의 낯선 나라에서 백업 계획 없이 나 자신만 탓할 뿐이었다. 감정적으로 나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따뜻하고 받아주는 가족, 나를 다시 젊게 만든 아름다운 여인, 목적과 소속감 모두 연극이었고 내가 유일하게 그게 쇼라는 걸 모르는 관객이었다. 소문이 퍼진 후 마을은 나를 다르게 대했다. 더 이상 친절한 손인사도 가족 저녁 초대도 없었다. 관대한 한국인에서 멍청한 한국인으로 모두가 알았다. 부산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비행기 표와 미국에서 2달 월세 낼 돈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전처에게 내 미친 은퇴 계획이 틀렸다고 인정. 외국 여자 조심하라던 친구들을 마주. 59세에 빈손으로 새 출발.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눈을 크게 뜨고 재건하기로 다른 마을로 옮겨 월 20만 원짜리 작은 집으로 외식 대신 직접 밥을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비상금을 원 단위로 모았다. 재정 안정까지 8개월 수도승처럼 살며 모든 구매를 의심하고 여분의 원을 모았다. 더 중요하게 그만큼 자존감을 재건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느끼기까지 이번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웠다. 예의 바른 표현이나 로맨틱한 단어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며 쓰는 진짜 언어, 진짜 우정과 이익을 위한 친절의 차이를 알게 됐다.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경계선을 뒀다. 재정적 도움 없음, 긴급 대출 없음, 영웅놀이 없음. 천천히 조심스레 은퇴를 다시 즐기기 시작했다. 모두의 구원자가 되는 환상이 아닌 아름다운 나라에서 내 수입 안에서 사는 남자의 현실적인 버전.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누가 말해줬으면 했던 것들. 당신의 돈은 사랑과 무관한 매력을 만든다. 한 달에 대부분 가정이 1년 동안 보는 것보다 많이 벌 때. 모든 관계는 원치 않아도 경제로 복잡해진다. 문화적 차이는 언어와 음식만이 아니다.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가족이 서로 돕는 방식, 사랑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다. 관대함과 어리석음은 밖에서 똑같아 보인다. 뭔가를 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배운 가장 비싼 교훈? 사랑은 파산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국에서 3년째다. 월 280만 원으로 편히 살고 든든한 비상금이 있고 내 또래의 과부 은주라는 여자친구도 있다. 그녀는 자체 수입과 삶이 있다. 저녁값은 나눠내고 여행도 각자 낸다. 그녀 손자가 학용품이 필요했을 때 그녀가 직접 모았다. 이게 혜진과의 극적인 위기와 감사 눈물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진짜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지만 가짜 사랑에는 늘 붙는다. 한국은 여전히 낙원이다. 내가 사려던 낙원이 아니었을 뿐 진정한 우정이 맺어지고 삶이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은퇴가 꿈꿨던 전부가 될 수 있는 곳. 하지만 관계에 투자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의 차이를 알 만큼 똑똑해야 한다. 500만 원짜리 한국 꿈이 1,500만 원짜리 악몽이 된 건 해외 거주자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한 가지 규칙을 잊었기 때문이다. 돈은 당신을 타겟으로 만든다. 연금이 낙원을 사줄 거라 생각하며 도착했다. 한동안은 그랬다. 제스민 향이 나는 길을 걷던 이른 아침.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한국어 표현을 배우는 단순한 설렘. 모두 정부 연금이 만든 동화 같았다. 하지만 낙원은 원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경계로 지켜진다. 관대한 마음에 가드레일이 없으면 피하려던 문제를 초대한다. 해외 도피를 계획 중이라면 내 대가를 기억하라. 지갑을 심장처럼 지켜라. 한 문제를 풀려고 은행 계좌를 열었지만 존재조차 몰랐던 수십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진짜든 조작된 위기든 매일의 긴급 상황은 당신을 지치게 한다. 어느 날 빈 장어와 부서진 마음으로 깨어날 때까지 저축을 신성한 땅처럼 대하라. 얼마나 줄지 미리 정하고 아무리 가슴 아픈 이야기라도 그 한계를 넘지 마라. 위기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돈을 내기 전 어려운 질문을 던져라. 혜진이 눈물과 의료비를 들고 왔을 때 나는 모든 말을 믿었다.
다음번엔 멈출 것이다.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장학금 기록을 점검하고 다른 의견을 물을 것이다. 진짜 도움 요청은 증명을 기다릴 수 있다. 의심스러울 땐 한 발 물러서 사실을 모아라. 명확함 없는 동정은 당신을 망칠 수 있다. 편리한 위기보다 진짜 연결을 중시하라. 진정한 우정은 당신의 통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웃음, 함께한 식사, 상호 지원이 돈으로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누군가의 애정이 당신의 지불 능력에 달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감정으로 포장된 거래다. 오늘 3년 후 나는 월 280만 원으로 산다. 저축을 처음부터 다시 쌓았다. 번 모든 원, 제때 낸 모든 청구서, 집에서 만든 밥과 채소 요리, 내 삶을 은주와 공유한다. 수입만큼 강한 독립적인 여인. 그녀 손자가 새 신발이 필요했을 때 그녀는 내게 한 푼도 구하지 않고 해결했다. 그녀와 함께 조작된 위기는 없고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 위로 나누는 정직한 대화와 진심 어린 웃음만 있다. 그게 내가 힘들게 배운 교훈으로 찾은 진짜 낙원이다. 빚 걱정 없이 깨어나 내가 줄 시간, 관심, 진짜 나 자신을 기대하는 삶이다. 비슷한 해외 거주자 함정에 빠진 적 있나? 잘못된 관대함에 쓰라림을 느꼈거나 위기의 소용돌이에 저축이 사라지는 걸 봤나? 댓글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같은 함정에서 구할 경고가 될 수 있다. 솔직한 해외 거주자 고백을 더 보려면 구독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강원도 평창의 그 한옥에 도착하기 전 누가 내게 말해줬으면 했던 것들이다. 똑똑하고 회의적으로 꿈을 지켜라. 낙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혜, 정직, 그리고 절대 넘지 않는 경계 위에 있다.